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하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다가오는 8일 2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에 나서면서 오늘도 국내 증시는 방향성을 잡지 못했는데요.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차세대 반도체와 바이오, 방산 섹터 내에서 개별 종목들은 활발한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HBM에 이어서 뉴로모픽과 CXL 등 차세대 반도체로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죠. 네,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CX의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TLB, 네오셈 등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 뇌를 모방한 초저전력 AI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자람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활발했던 하루,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시장이 제2의 알테오젠을 찾게 나선 분위기죠. 오늘 알테오젠에 이어서 레고캠 바이오 등 주요 바이오 종목들로 수급이 쏠린 하루였습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바이오 2분기 주도주는 나야나입니다. 암 분야 세계 3대 학회로 꼽히는 미국 암학회와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다가오는 4월과 5월에 잇따라 열리게 됩니다. 4월에는 유한양행, 레고캠바이오, 루닛 등 주요 기업들이 연구 성과와 비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관심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이벤트 집중으로 바이오가 유력한 시장의 주도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주 탄력이 좋았죠. 네, 알테오젠의 탄력은 다소 약해진 가운데 레고캠바이오, ABL 바이오가 급부상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암학회에서 면역 항암제 2종 비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유한양행도 7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바이오주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팩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호재만발 방산주 진격은 계속된답니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이 한화 기준으로 처음 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주요국의 방위비 증액 추세는 이제 대세로 자리하는 모습인데요. 이와 더불어 수요 높은 중동과 FTA 네트워크 확대로 수출 확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호재만발한 방산주의 진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들의 에너지도 아주 강했죠. 네, 특히 외국인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중동 수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LIG 넥스원도 10% 급등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코츠테크놀로지, 그리고 현대 로텐 등이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호재 만발, 웃음 가득한 방산주, 종목별 수주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바이오와 방산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 한화 시스템, 그리고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바이오 2분기 주도주는 나야나입니다. 팀장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2분기는 바이오의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3월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4월부터는 주요 학회 일정도 잇따라 예정이 되어 있어서 추가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주요 일정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목을 해서 따라가야 할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팀장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일정 자체는 이제 4월부터 매월 거의 매월 상반기에는 학회들이 좀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이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섹터야말로 저는 투자를 할지 매매를 할지를 딱
잘 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섹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섹터가 생각보다는 의외로 글로벌 투자 펀드에 한 달 정도 후행하도록 굉장히 좀 수급에 민감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거기에 이제 오늘 그 특정돼서 좀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일정상의 모멘텀도 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조금 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지속적으로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뭐 매매를 한다라고 좀 가정을 한다면 이제 뭐 중소형주로 단기 모멘텀에 철저하게 입각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뭐 비만이나 당뇨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미국 시장하고 연동성이 강하니까 전날 좀 올랐을 경우 이제 오전에 공략하는 뭐 그런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지수 편입을 본다면 뭐 저는 뭐 알테오젠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매매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또 뭐 학회나 뭐 초록 발표, 논문 이런 것들의 좀 이슈를 본다면 역시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들의 뉴스에 좀 뭐 이렇게 좀 심각하게 심도 있게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투자를 한다면 저는 뭐 임상 스케줄이 공개됐거나 예상되거나 또 기업에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후보 물질의 희장성, 빅파마의 관심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가면서 접근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전략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알테오젠이 먼저 달렸으면 지금 제2의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특히 2월 들어서는 외국인의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주요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 수급 동향에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어떤 거 있을까요, 이사님? 네, 일단은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좀 종목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들의 경우에는 지금의 상승세를 이용해서 물량을 반대로 덜어내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 자체가 좀 어려운 섹터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알테오젠처럼 몇 년을 끌고 가셨다가 이번에서야 좀 결실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래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50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몇몇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와 트레이딩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접근을 하실 때 명확히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기관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기관들이 굳이 이 종목을 올려서까지 사실 살 이유는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물량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 정도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지금 시장은 제2의 알테오젠을 찾고 있는 상황이죠.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10조를 찍은 상황에서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AACR 아마케에서 초록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이 레고캠 바이오로 단기 수급이 몰린 상황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뭐 그 외에 종근당, 유한양행, 한올바이오파마, 동아ST, ABL바이오, 삼천당 제약 같이 이런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수급이 차례차례 좀 분산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보자고 하면 제약바이오 지금 사도 될까일 텐데 이제 알테오젠은 이제 먼저 지금 출발을 해서 좀 강자의 자리에 먼저 갔고 지금 뭐 레고캠바이오도 오늘 신고가를 이렇게 또 달성을 했잖아요. 어떤 종목에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종목들을 선별을 해야 할지 이사님께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올해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섹터를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 질환과 관련된 섹터고요. 두 번째는 ADC, 오늘 올라간 레고캠바이오가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 의료 AI인데 작년에 좀 루니카, 뷰노 같은 종목들이 올라갔다면 이제 새로운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넷시라고 해서 이제 비알코올성 간 질환에 대한 어떤 치료제,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자, 일단은 뭐 뇌질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목도 있겠습니다. ABL 바이오가 오늘 좀 시세가 낸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ADC는 레고캠 바이오, AI 같은 경우는 신테카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간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중순에 세계 최초의 간질환 치료제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은 현재 국내에서 이 뇌시라고 하죠, 간질환 치료제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밀러인데요.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가 결국 특허 만료를 대비해서 알테오젠에 대한 어떤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반려 때문에 우리가 동아 ST 같은 종목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일리아 시밀러 같은 경우는 삼천대왕작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요 종목들이 다 나왔는데 오늘 이제 좀 시세를 준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또 먼저 좀 출발했던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또 한미약품과 또 동아 ST까지 또 이렇게 좀 짚어드렸습니다. 삼천당 제약까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종목은 저희가 레고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좀 볼 텐데 두 종목에 대한 신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 고사인이 들어왔는데 레고캠 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뭐 지금 뭐 거의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잖아요. 지금 제2의 알테오젠이 레고캠 바이오가 아닐까라는 그런 분위기로 좀 부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경민 팀장께서는 레고캠 바이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작년 이맘때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게 1년 만에 좀 올라서 조금 늦었네요. 네,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있고 최근에 이제 빅파마들의 투자가 작년 11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또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가 화이자가 ADC에 올인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관련 논문하고 전임상 초록까지 발표를 했으니 이제 호재에 호재가 더해서 폭발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역사적 신고가를 좀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주체들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속도가 좀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4월 레이스 학회 종료 시점까지 특이점이 없다면 뭐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원하는 게 나오지 않는다면 일부 이제 소멸돼서 조금 조정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ADC로만 놓고 봤을 때는 국내의 탑 티어로 볼 수 있겠고 네. 재작년부터 이제 빅파마들이 ADC에 대한 대세적인 그런 분위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조정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레벨은 확실히 올라섰다 이렇게 좀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레고캠 바이오도 그렇고 늘 그 기업과 기술력에 대한 극찬은 있었는데 주가가 조금 눌려 있다가 이제 좀 이렇게 신고가 행렬에 이렇게 좀 올라섰습니다.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말씀을 주신 것처럼 ADC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를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제 AACR에서도 5개 초기 파이프라인 발표할 예정인데 뭐 이 파이프라인이 이제 초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이제 비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 이전이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학회가 이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교두보가 또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이사님? 네, 이미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4월 5일부터 AACR이라고 하죠. 암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이제 초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 초록이 뭐냐면은 이제 그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먼저 공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침 또 그런 부분들이 이벤트가 앞서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레고캠 바이오가 시세를 내는 것다고 보고 있고요. 이 과거에 이제 레고캠 바이오 어떤 기술 이전에 트렌드를 봤을 때는 전부 다 이제 비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라이센스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먼저 선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젠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최고의 제약 바이오 색대 화두는 ADC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뭐 ADC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초기 파이프라인에 대한 빅파마들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 파이프라인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관심은 높겠죠. 그렇다면 결국 레고캠 바이오의 이번에 발표된 5개의 파이프라인 내에서 뭐 한두 개 정도는 라이센스 아웃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오늘의 시세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레고캠 바이오가 신고가를 다시 썼지만 어쨌든 또 일정적인 모멘텀이 남아있는 만큼 그 4월 학회까지 모멘텀을 기대를 하면서 홀딩을 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일단 수익을 조금 확보를 하고 재진입을 해야 할지 전략 한번 짜주시죠, 팀장님. 네, 뭐 지금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죠.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를 지금 만들어냈고요. 일정 모멘텀이 있고 매매에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뭐 특히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알테오젠처럼 뭐 재료가 완전히 노출돼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기대치와 일정, 빅파마의 레퍼런스, 또 비수치적인 요인 이런 것들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강세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저는 보유자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7만 원, 2차적으로는 한 6만 5천 원 정도의 뭐 익절 라인만 좀 생각을 하신다면 뭐 들고 가시는 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신규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거를 이제 1차 손절, 2차 손절 정도로 좀 잡아 보신다면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 기대감에 좀 부응하고 편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매매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만 꺾이지 않는다면 지금의 강세를 놓칠 이유가 없다. 자, 이어서 ABL 바이오 넘어가 보겠습니다. 2월 중순부터 우상향하던 주가가 오늘 역시 신고가로 또 이렇게 장중에 28,000원대까지 올라섰다가 14%의 강세 유지를 했는데 이사님께 ABL 바이오 먼저 들어볼까요? 네. ABL 바이오 하면은 제가 이제 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바이오텍의 국영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영수 바로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이 세 개 종목을 바이오텍의 국영수라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요.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테오젠이 결국 해냈고요. 레고캠 바이오도 오늘 역사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것은 ABL 바이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뇌 질환에 상당히 특화되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기술이 뭐냐면은 BBB라고 하죠. 뇌벽을 통과를 할 수 있는 이 플랫폼 기술을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올해 초에 FDA에서 이 도나네마비라죠. 릴리의 이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어떤 승인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뇌질환의 경우에는 인류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정말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 ABI 바이오 가지고 있는 이 뇌질환 관련 파이프라인은 여전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BI 바이오 현금도 약 2천억 가까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바이오텍이 금리 인상 구간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어떤 그런 흐름을 겪고 있기 때문에 CB나 BW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ABI 바이오 같은 건 충분한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뇌질환 쪽에서는 국내 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무 안정성도 우수하고 뇌질환에서 이제 탑픽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ABL 바이오가 이제 그랩바디 플랫폼으로 이중항체 전문 기업이다라는 또 타이틀도 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제 6월에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에서 그랩바디 플랫폼 중에서 하나인 임상1상의 중간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요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내에서 ABL 바이오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좋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이제 이중항체가 뭐고 그게 또 작동 기전이 어떻게 되고 이걸 뭐 다 설명하기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일단 플랫폼화 되어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최근 들어서는 거의 다 이제 병용 투여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만 투여했을 때보다 단독 투여보다 우리가 같이 투여하니까 훨씬 더 나은 것들을 좀 보여준다라는 그런 임상 실험들이 계속해서 목적이 되어 있고 좀 집중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3년 전에 이제 승인을 받았고 유한여행과 이제 첫 번째로 좀 그 이중항체 초록 오늘 발표된 거죠. 면역항암제 초록이 좀 이미 좀 공개가 좀 됐고요. 또 사노피의 기술 이전을 했었던 이제 퇴행성 질환 신약료 그랩바디 B 이건 가장 좀 대표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면역항암 플랫폼 그랩바디 T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또 이제 그랩 I가 좀 있는데 뭐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 이건 뭐 저도 100%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약간 러프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만큼 좀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좀 강점이다 이렇게 정도만 좀 아셔도 좀 될 것 같고요. 올해 그 연구 성과들이 이제 줄줄이 예고가 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잘하면 올해 1년 내내 좀 뉴스들이 나오고 또 좀 주가에 좀 자극이 오면서 어느 정도 좀 레벨업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결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BL 바이오 이제 오늘 신고가인데 최근에 뭐 알테오젠의 기세를 본다고 하면 뭐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자, 보유자분들 홀딩 전략이 유효할지 그리고 신규로 혹시 조금 진입해 볼까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에서 진입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오래 끌고 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세가 터지기 때문에 신규로 그 가격을 보고 접근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바이오 섹터의 특성상 이 목표가를 선정하기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약 바이오 어떤 흐름 자체가 3월 한 달만 놓고 본다라면은 우호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간을 3월 한 달 정도로 좀 짧게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도주가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른 바이오도 조금 그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 이 두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서 좀 이제 같이 어느 트레이딩을 병행하시는 그런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길게 본다라면은 당연히 ABL 바이오는 중장기적 흐름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뭐 1차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길게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보자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방산주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양회에서 좀 기대를 했던 경기 부양책보다는 300조 원을 넘긴 국방 예산이 글로벌 시장에 이목을 잡고 있습니다. 뭐 통일을 위해서는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점도 지금 긴장감을 고조시켰는데 주요국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더욱더 조금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슈인지 어떻게 좀 보세요, 팀장님? 네, 뭐 300조라면 뭐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뭐 미국은 천조국이니까요. 천조가 넘는 거에 비하면은 더 이제 국비를 이제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기에 또 역행하는 게 또 우리나라가 이제 60조를 넘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또 좀 삭감이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렇게 군비 확장을 바라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 세상이길 바라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뭐 안보와 방위에 대한 그런 잠재 분쟁국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국가들의 군비 확장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략 이런 무기 체계들의 수명 한 세대를 한 25년에서 30년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그 첨단 무기의 어떤 교체 시기가 또 딱 맞아 떨어지게 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좀 좋은 혹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20년간 군비를 계속해서 축소만 했었던 이제 이런 국가들한테는 슬픈 현실입니다만 이제 계속해서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는 무기를 개발했었던 이제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계속해서 과거 2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이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진단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방산업계가 유럽에 이어서 중동으로 저변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중동 방산의 큰 손들이 연이어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중동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네, 중동 시장은 그동안 우리가 그 접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달에 사우디 당국과 방산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가 이제는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에서 무기 수입 규모로만 놓고 봤을 때 무려 2위를 기록한 상당히 큰 고객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K9, K2 같은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제품들에 대한 수출량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독일 때문입니다. K9과 K2에 들어간 이 파워팩이 독일의 라이센스를 가지고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독일이 금수치를 이제 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독일 정부의 약간 변화된 입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유로파이터라는 전투기의 사우디 수출을 승인을 했고요. 얼마 전에는 그 외에 어떤 미사일 쪽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 사우디 수출을 또 승인을 해줬습니다. 결국 이제 독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우디 쪽의 어떤 무기 수입을 좀 열어주는 것이 정세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들인 K9과 K2의 수출 역시도 자연스럽게 열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들 때문에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도 목표가를 상당히 높여서 나왔고 네. 그 외에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상당히 높여서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 시장은 아직까지 지금 가격에 오늘에서부터야 이제는 가격을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K방산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시스템 그리고 코츠테크놀로지 보겠는데 지금 다 고사인이 들어와 있거든요. 한화시스템부터 보겠습니다. 나란히 7%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8,000원대를 회복을 했는데 팀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한화시스템? 네, 한화시스템은 이제 방산 업체이기 전에 한화그룹 안에 있는 이제 SI 업체라고 뭐 다들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그룹에 있는 이제 그런 매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적의 안정성 또 실적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좀 뻔하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주가의 멀티플 상승을 좀 막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방산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매출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멀티플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점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통신업
통신과 또 각종 전자장비, 항전장비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단독적인 매출을 좀 혼자 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무기 체계에 구동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높은 멀티플이 이제부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고요. 네. 탄력이 좀 다소 떨어지긴 합니다만 내년 가이던스를 좀 감안을 한다면 좀 낮은 변동성에 좀 완만한 그런 우상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높은 그 수주 잔고를 수주 물량을 이제 매출화로 좀 하면서 신뢰 높은 그런 실적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좀 편한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우상향 해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주 잔고 그리고 이제 올해 기대되는 추가 수주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실지 이사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실적 부분을 간단하게 짚어드리게 되면은 올해 연결 매출액은 약 2.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00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제시한 가이던스에 따르면은 작년 대비해서는 약 10% 정도의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주 잔고는 2023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방산을 중심으로 해서 약 7.3조 원, 7조 3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위성 발사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성 제작 발주가 본격화된다라면은 올해 역시도 수주 잔고를 차곡차곡 쌓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룹사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긴밀한 협업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도 뭐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맛은 없을 수 있겠지만은 네.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탄력도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또 손실권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점고점까지 그냥 안정적으로 홀딩을 해볼까요? 네, 뭐 저는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추가 수주가 나오면 레벨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홀딩하셔도 뭐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 또 배당도 좀 늘린다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좀 플러스 요인이고 네. 저는 뭐 현 주가 한 18,000원 정도가 새로운 바닥이 되면서 뭐 레벨업이 되는 그런 그림을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로키드 마틴이 될 것이라고 하나 시스템 굉장히 좀 뜨거웠었는데 앞으로의 또 좀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츠 테크놀로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저점 차근차근 높이고 있고 최근에 기관 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7%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사님께 코츠 테크놀로지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이 회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이 좀 작은 기업이긴 한데요. 상당히 알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 제품에 들어가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무기 체계에 사용되는 이제 싱글보드 컴퓨터 그리고 뭐 표시용 디스플레이 등등 이런 주변기를 포함한 일체 시스템을 제작을 하는 업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요 고객사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LIG 넥스원 쪽으로 무려 54% 매출이 나가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은 11%, 현대 롯데몰은 8%. 이 고객사만 들어보시더라도 완벽한 방산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방산주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맏형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둘째 형인 LIG 넥스원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상당히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은 LIG 넥스원의 매출 비중을 약 50% 이상 가지고 있는 코츠 테크놀로지 역시도 그 주가를 보시면은 빠르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맏형이 올라가게 되면은 뒤늦게 올라가는 이런 아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작은 경우에는 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빠른 좀 높은 상승세를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코츠 테크놀로지 시가총액이 1,000억이 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종목들이 2,000억 가는 건 솔직히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알짜 기업이고 자본금이 5억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가져가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채 안 되네요. 정경민 팀장께서도 고사인 주셨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게 부수적인 장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각종 통제 장치 또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이제 그런 장치들,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요. 뭐 좀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만 잠깐 들어가 보셔도 어떤 회사인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민수 쪽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이 이제
LIG가 높아서 이제 LIG가 오를 경우에 이제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었는데 사실 핵심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의 뭐 유도 장치의 국산화부터 했고요, 잠수함의 각종 통제 장치, 그리고 뭐 전차를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의 전략 무기의 거의 모든 부분에 다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볼 수 있겠고,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시가총액 900억 남짓하는 회사인데 올해 뭐 가이던스 뭐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좀 내놓은 점도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 김성원 이사가 얘기한 대로 뭐 900억 정도 회사가 뭐 한 2천억 정도 시가총액 되는 거는 뭐 금방 분위기만 탄다면 레버리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수주 공시를 보셔더라도 이제 어떤 무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거의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전방위 수출이 뭐 계속되면서 뭐 저는 뭐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좀 따라가더라도 네. 올해 좀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 긍정적인 뷰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 레고캠바이오와 ABL바이오, 한화시스템 그리고 코치테크놀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거래량 위주로 종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볼까요? 네, 코스피 상승률 상위단에서는 일부 반도체, 방산주로 거래량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금호석유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주 87만 5천 주를 소각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금호석유가 6% 강세를 보이면서 15만 3,100원 터치를 하고 있고요. 금호석유 우선주가 더 강한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9.9% 상승하면서 상한가로 들어가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플레이디, EM넷 같은 네이버 치지직 관련주 그리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오주의 약진 속에 오늘 그닥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인데요. K바이오가 7%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세니젠, 리메드 같은 종목들이 있지만 이외 종목들은 거래량이 매우 적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KC 코트렐이 가장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176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오늘 11%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4%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1,490원 지나가고 있고, 그룹주인 KC 그린홀딩스 역시 2%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10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한 화인베스텔, 오늘 16%대 급등세를 보였지만 마찬가지로 1.6% 약세 흐름 보이면서 1,14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남이 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주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죠.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 5% 강세를 보였고, 서남도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에서 2% 하락하면서 5,7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로모픽 반도체 모멘텀으로 오늘 20% 넘는 급등세를 보인 자람테크놀로지,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7%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상한가 직전에 마감한 레고캠바이오 역시 2%대 약세 흐름 보이면서 75,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을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시간을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황재수 지점장 파라다이스, 정경민 팀장 오스코텍, 김성훈 이사 삼천당 제약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나 두 종목이 제약바이오가 올라와 있는데 황재수 지점장의 파라다이스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파라다이스를 듣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지점장님께서 라이징 스탁으로 레고캠 바이오를 짚어주셨었거든요. 자, 오늘의 라이징 스탁 파라다이스는 또 어떤 매력이 있고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뭐 레고캠바이오는 이제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사실 특별히 이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야 되느냐라는 고민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글로벌에서 ADC 굉장히 좋은 회사다, 레고캠바이오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임상이 하나하나씩 이제 3상으로 돌아오는 것들, 헐트 ADC, 그러니까 그게 가장 빠른 부분이거든요. 뭐 3상 하는 것도 있고, 이제 1상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최근에 얀센 관련돼서 해서 이제 라이센싱 아웃했던 트랍토 ADC 같은 것도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뭐 올랐지만 조정받을지언정 뭐 장기로 보면은 그래도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말씀하셔서 파라다이스, 근데 결이 너무 달라가지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보시면은 좋은 기억이 다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 거의 뭐 최저점에 가 있고요. 의외로 이제 좀 신기한 거는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2023년도에 보면은 전 부분, 그러니까 이제 호텔, 카지노, 리조트 부분이 전 부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요. 뭐 실적을 말씀드리면 9,942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1,458억으로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상 PCT가 굉장히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왜 주가는 안 되냐에 대한 되냐 부분은 사실상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 뭐 이유가 뭐 올해 사실상 영업이익이 꺾일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실적 추정치를 봐도 올해 영업이 매출은 크게 증가하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꺾이더라고요. 이유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2월 3일 날 신규 오픈했었던 인스파이어라고 있거든요. 거기 국내 최대 규모인데 이게 사실상 이제 카지노 경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에 대한 사실 우려감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영종도에 카지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가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을 추정치를 좀 낮췄기 때문에 주가는 안 좋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월에 오픈했는데 2월 실적이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우려감이 좀 줄어들고 오히려 2분기뿐 아니라 2월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뭐 빠지지 않는다면, 그냥 유지만 시켜준다면은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사실 뭐 리오프닝으로 계속 이제 눈이 쏠렸다가 한동안 계속 쉬었고, 외국인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나라는 거를 좀 가늠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좀 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겠죠? 예, 사실상 이제 중국 소위 말하는 왕서방들이라고 했었죠. 뭐 VIP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과거에 이제 코로나 전에 굉장히 좀 많은 역할을 했었다가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도 불구하고 뭐 여행 수요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뭐 카지노 쪽에서 중국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남아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일본 쪽 VIP들이 굉장히 많이 좀 실적이 좀 견인하는 것 같고요. 네. 뭐 차트를 보면 사실 이제 주봉만 보면은 사실 장기 박스권으로 봐도 이제 좀 저점의 부분에 와 있습니다. 사실상 실적은 거의 사상 최대. 올해 이제 영업이 꺾일 거에 대한 우려는 뭐 상존하지만 실적에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보고요. 주가가 사실 요즘 시장 트렌드로는 뭐 바이오라든지 뭐 HBM이라든지 이런 뭐 하이닉스 관련된 뭐 이렇게 반도체 이런 쪽에 사실상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런 쪽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상이 안정하게, 더디지만 안정하게 올해 뭐 이제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안정하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외되어 있을 때 또 흑속의 진주로 찾아보는 파라다이스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경민 팀장의 라이징 스탁은 오스코텍인데요. 전일에 이제 유한양행이 저희 라이징 스탁의 또 한 종목이었거든요. 이제 단짝인 종목인데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네, 현재 수십 조가 넘는 이제 비소서 세포암 쪽에, 폐암 쪽에 표적암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죠. 이제 여기에 좀 대항마인 이제 렉나자를 유한양행과 함께 이제 긴 여정을 좀 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면 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 올해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있어요. 쭉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이미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얀센에 1조 6천억의 그 기술 수출이 좀 있었죠. 지금 한 2천억 정도 좀 현금을 수취한 그런 상황이고, 올해 임상 종료가 되면서 뭐 FDA까지 뭐 간다면 뭐 내년 정도에는 뭐 1조 넘는 금액을 또 수령할 예정에 좀 있고요. 또 올해 또 병역요법에 의한 또 임상 실험이 또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이제 마일스톤을 좀 수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벤트가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런 이제
수치가 될 때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뉴스로서 좀 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게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 아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러닝 로열티 구조가 굉장히 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조가 넘는 시장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의 이제 컨퍼런스 콜을 좀 엿본다면 오스코텍과 한 6대4 정도를 나눠서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한 1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좀 갖고 있는 오스코텍이 뭐 향후에 더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룸은 뭐 굉장히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봐지고 개인적으로는 글쎄 올해 이제 뭐 다른 종목들 뭐 이제 이런 단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올 한 해가 거의 이런 임상 스케줄 그다음에 이런 또 이 좋은 그런 호재들로 꽉 차 있는 이제 그런 바이오 종목을 딱 하나 찍어라라고 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이제 오스코텍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듯이 투자로서 굉장히 좀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오스코텍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라고 하셨으니까 모아가면서 길게 보는 전략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갖고 계세요? 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3조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을 좀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뭐 이제 그거는 뭐 긴 얘기고요. 일단은 한 35,000원 정도의 좀 뭐 굉장히 많은 그런 매물들이 좀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어떻게 달성을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상반기 내에 그 정도 가격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 1차적으로는 35,000원 정도 좀 보고 있고요. 뭐 손절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뭐 좀 최근에 그런 저가였었던 한 18,000원 정도를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35,000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라이징 스탁 3,000당 제약입니다. 작년부터 이사님께서 많이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지금은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참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생각보다 어렵죠. 알테오젠 주주분들은 아마 잘 느끼실 것 같고요. 레고캠바이오 주주분들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에서야 좀 한시름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트렌드가 제약바이오가 차례차례 순서대로 좀 가는 분위기죠. 알테오젠이 간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알테오젠이 쉴 때는 레고캠바이오 가고 또 내일 또 레고캠바이오가 쉰다라면 또 새로운 종목들, 뭐 오스코텍이나 삼천당자 같은 종목들이 다시금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아일리아 시미러를 개발했고요. 현재 각 국가별로 공급 계약을 활발하게 체결 중에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하면은 이제 다른 회사들도 아일리아 시밀러를 개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PFS 특허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프리필드 실린더라고 해서 정해진 용량이 이미 다 들어간 그런 주사기를 생산하는 그 특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회사가 알테오젠과 그리고 삼천당 제약 이 두 곳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FS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캐나다 공급 계약, 유럽 5개국 공급 계약을 작년에 완료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나머지 유럽 10개국 공급 계약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미국 공급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료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마침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 바로 들어볼까요? 네, 현재가 뭐 충분히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0만 원,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황재수 지점장의 파라다이스, 정경민 팀장의 오스코텍, 김성훈 이사 삼천당 제약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IB 김영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교육 쪽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연속된 순매수 속에서도 이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에서 다시금 힘을 내주다가 다시금 내려왔네요.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4위 확인해 보시죠. 네, 한국컴퓨터입니다. 멀티플 확장 기대감에 최근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2월 후반에 쉬어가다 3월 들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 8%의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기세 이어지다가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3위 만나보겠습니다. 네, 플레이드입니다.
네이버 치즈직이 아프리카 TV를 제쳤다는 소식에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 후 오늘도 상승 흐름 보이다가 이내 차익 실현 매물로 3%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다시금 거래량 실리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5% 상승하고 있네요. 2위는 TLB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CX의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정기장에서 12%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윗꼬리를 조금 달았음에도 시간에서 분위기 좋습니다. 4%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네요. 대망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호석유입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인데요. 장 마감 후에 3,800억 규모의 자사주를 향후 3년에 걸쳐 분할 소각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시간외에서 7.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저 PBR 모멘텀과 더불어서 모멘텀 좀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 PBR 관련주는 이제 단기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또 얘기하지만 일본도 1년 6개월 내내 올랐고 지금도 사상 최대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도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금들이 이제 그 저축 계좌, 세금을 우대해주는 계좌로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게 과연 이게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하지만 한국도 사실 그러한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저 PBR에 대한 부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금호석유도 오늘 지금 기사를 봤더니 이제 공시를 87만 5천 주 그러니까 자사주 중에 절반을 이제 소각한다는 거고 앵커님 말씀처럼 금액으로는 3,800억 규모인데요. 그리고 최근엔 또 자사주 500억 신탁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소각하는 부분은 결국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거고 뭐 밸류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호석유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할 가능성이 높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좋았습니다. 작년이 영업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8%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황이 좋지 않지만 1분기부터는 좀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주주 가치 제고라든지 업황에 대한 반등이 있다면은 사실 오늘 보통 이제 시간외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시간외 급등하는 부분을 전적으로 따라가지 않으실 거라고 압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이제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음봉을 그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라가기보다는 좀 쉬었다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2위 TLB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CX의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정규장에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들썩였습니다. 시간외에서도 거래량 실리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너지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PCB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도 그렇지만은 미국에서도 이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에 PCB 하는 업체들이 올해 대비해서 11배나 가는 부분을 봐서는 PCB도 굉장히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니까 PCB도 증가하는데요. TLB 같은 경우에는 대덕전자에서 분사한 이제 PCB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후공정 검사 장비 PCB 사업까지 진출을 하고 그리고 차세대라고 할 수 있는 CXL에서 메모리 모듈에 대한 PCB 시장까지도 다른 쪽보다는 다른 경쟁업체 대비해서 굉장히 좀 선두라고 볼 수 있는 게 메모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PCB 업체다 보니까 다른 쪽보다 오히려 집중할 수 있고 오히려 차세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술이 좀 선도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진출을 했을 경우에는 디램 양산 시에는 PCB 모듈을 TLB가 담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에서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주가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아마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런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적층이 많이 쌓이는 PCB이기 때문에 이익률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CX의 메모리 모듈 쪽에서 강점이 있는 TLB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LG 이노텍 오늘장 특징주로 짚어보겠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중국 판매량 감소 그리고 시설 투자 축소 등 악재가 연이어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8%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하는 자리일까요? 이게 실적도 안 좋고 사실 수급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시설 투자만 봐도 23년에 2조 7천억을 투자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차세대에 대한 부분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올해는 3,800억대를 투자하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이익이 주니까 투자도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약간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부분이고 악재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부분, 애플이 당연히 LG 이노텍하면 이제 애플에 대한 연관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의 판매가 줄어든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유럽에서 오늘 뭐 기사도 나왔지만은 뭐 과징금을 크게 맞았던 부분 이런 부분도 LG 이노텍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줄은 부분도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고요. 사실상 업황은 되게 좋죠. 자동차 카메라 대수 굉장히 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뿐 아니라 뭐 카메라에도 뭐 개수가 굉장히 늘고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고요.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하향하는 게 자체 브랜드 오포라든지 뭐 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체 자기네 나라 쪽에 있는 모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에지노텍이 좀 악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고생하지 않을까라고 올해 내내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앙권 증시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 꼽히는 양회가 한창 진행해 중이지만 정책 기대감이 다소 약화되면서 하락 압박이 가해진 모습입니다. 이에 상해지수와 선전지수 모두 0.2% 하락 마감한 반면에 오늘 항생지수가 좋습니다. 2% 가까운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가 이 시각 현재 0.3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 참석해 반기 통화 정책을 보고합니다. 이번 달 FOMC 정례회의와 블랙아웃 개시를 앞두고 마지막 공식 발언인데요.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과 인플레이션과의 싸움, 또 금리 인하 시기 등과 관련해 파월 의장을 주시할 걸로 보입니다. 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는 미국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죠. 베이지북이 공개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